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처음 맞는 지난 휴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완연한 가을 날씨에 야외는 바깥 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던 반면 실내 관람 시설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천 둑을 따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나들이객들이 붐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돌다리를 건너고 힘차게 자전거 페달도 밟아보고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주말의 여유를 만끽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아이도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 다 좋아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까지 더해진 완연한 가을 풍경에 몸을 맡긴 사람들. 아이들도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자연을 배경으로 신나게 뛰어놉니다. 답답한 집을 벗어나 탁 트인 야외로 나오니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실외가 덜 불안해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맑은 하늘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는 한 어린이 체험시설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어도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곳을 포함해 실내 관람시설은 대부분 아직도 관람이나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출을 못하고 항상 집 안에서만 놀다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지금 밖에 외출한 것 같아요. 외출해서도 이런 시설을 거의 못 들어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1단계 지금 해제되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맞는 첫 휴일.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때 전북 13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풍암동에 사는 A씨가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6일 해외 유입 확진자가 1명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지역 감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단계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파행을 빚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관내 초등학교 154곳에서 153곳이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전체의 92%인 85개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89%인 61개 학교가 전체 등교를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도 전교생이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 19곳을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 803개 학교가 오늘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72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에 열리는 희생자 추념 행사 때 여수와 순천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여수시 주관으로 거행될 제72주년 여순 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맞춰 여수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이어서 11시에도 주간 합동 위령제에 맞춰 순천 전역에도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묵념 사이렌은 전라남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작동시킬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5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공소시효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28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15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당내 경선 위반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이 82명, 금품수수가 58명, 선거폭력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이 호우가 내렸지만 가을 들어서면서 가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채소를 길러서 수확하는 농민들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민소영 기자입니다. 축 늘어진 마늘 이파리가 노랗게 말라갑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은 쩍쩍 갈라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야 하지만 생육 정도도 들쑥날쑥.
지금쯤 한창 자라야 할 마늘이지만 가뭄 날씨 탓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겨우 싹을 틔운 상황입니다. 날이 가물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마늘밭 곳곳에선 스프링클러로 물 주기가 한창입니다. 양수기까지 동원해 밤낮으로 물을 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가끔 소나기라도 한 번씩 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장기간이 소나기도 안 오고 있어요. 이 같은 이유는 늦은 파종과 가을 가뭄 때문입니다. 지난달 연달아 닥친 태풍 영향이 컸던 서부 지역에선 월동 채소 파종 시기가 보름가량 늦춰졌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 생육 초기와 비가 적은 계절이 맞물리면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들어 일주일 동안 제주 지역 평균 강수량은 0.8mm.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mm 이상 적고 평년보다도 20mm 정도 비가 덜 내렸습니다. 농업용수를 쓰는 농가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제한 급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수기에 쓸 면세유도 공급량이 일주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탓에 농민들은 유류비 이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이런 가뭄 때라도 한시적으로 면세량을 많이 늘려주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남부와 서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뭄 해갈에 대한 농가의 갈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개량한 새로운 품종이 세계 종자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토종 씨앗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국제 종자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북극점에서 1,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진 국제 종자 보관소입니다.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작물 다양성 재단이 주도해 만들었는데 전쟁이나 기후변화 등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 것에 대비해 세계 주요 식량 종자 100만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took a lot of care in making this deposit, but also shows the true global nature of this seed vault. It's when you're in the vaults, politics don't matter. What matters is keeping the seed safe. 농업유전자원센터 연구원이 토종 씨앗을 특수 제작된 봉투에 담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토종 씨앗들은 상자에 담겨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종자를 분리하고 그 소팩에 넣어서 실링하고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포장까지 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국내 토종 씨앗이 스발바르 국제 종자 보관소로 보내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씨앗들은 농촌진흥청 종자 보관소에 이미 보관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나 전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새로운 씨앗들에 빌려 토종 씨앗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점도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후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풍토에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의 것으로 품종을 만들어서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보급할 수 있고. 우리 풍토에 맞는 토종 씨앗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도시주택기금 집행에서도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2조 8천억 원 가운데 65%인 1조 8천억 원이 서울 지역 국민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건설 쓰였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위한 청약저축 조성액과 국민주택 채권 발행액의 서울시가 기여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전은 기금 조성 기여액이 4.57%나 됐지만 수혜율은 0.1%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서비스가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출동 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사고가 전년 대비 113건이 늘어서 36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와 의심 환자, 해외 입국자 등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92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가 매년 400건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등산을 하다가 조난되거나 실족, 추락하는 등 1,59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도내 19개 주요 등산로와 산악사고 빈발 지역 등을 점검하고 산악 위치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진도 금호도와 완도 금당도를 내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섬의 고유 특성을 살린 컨텐츠를 발굴해 섬 경관 개선과 공원, 둘레길,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 50억 원씩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지난 2015년 6개 섬을 시작으로 해마다 2개 섬이 추가돼 올해까지 모두 16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과 영광군이 내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특별전 신령스러운 빛 영광을 개최합니다. 영광의 역사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보물, 월인, 석보 등 문화재 250여 점이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광 불갑사의 업경대를 소재로 한 실감형 영상 코너와 전시 보조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과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와 시책을 발굴해 시상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인구 증가와 고용 확대 실적이 우수한 4곳을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인구 문제 극복에 기여한 무안군 자람푸드 등 마을과 기업 4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전남이 농가에 실제 보급하는 종자 이전 단계인 이른바 원종 생산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종자관리소는 내년 원종 생산 면적이 27헥타르로 전국 전체 규모의 35%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생산 면적은 올해보다 2헥타르 더 늘리고 쌀보리 3개 종과 맥주보리 1개 등 모두 7개의 품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도수목원이 오는 25일까지 가을 산책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완도수목원을 방문하면 각양각색 국화를 소재로 한 꽃길과 이색 포토존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전시관 1층에서는 무궁화를 소재로 한 전문 작가들의 회화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화순과 곡성 등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를 밑돌았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광주 전남 지역도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저녁 무렵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순천 2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0도, 강진 23도, 장흥과 완도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내려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